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고 이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금속하고 또 미세분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처음 올라온 질문인데요. 건전지가 오래돼서 액체가 흘러나왔는데, 손에 묻었다. 이렇게 만져도 체내에 흡수되나요? 이런 것인데요. 이제 액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는데요. 중금속은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한 피부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납이나 수은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중금속은 피부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건전지에 있는 거는 중금속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유기용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특히 유기용제 같은 거는 이제 피부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중금속의 경우는 이렇게 잠깐 만진 것으로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임세영 님이 미세먼지 나쁜 날 실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시는 것인데,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시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확실히 감소는 합니다. 근데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등 오염물질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환기를 시켜줄 때는 한쪽 창문뿐만 아니라 맞바람이 통하도록, 가능하면 맞바람이 통해서 충분히 환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화장품, 아까 제가 화장품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 화장품은 무허가 화장품입니다. 근데 그냥 주부들 사이에서 미백 효과가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됐는데 그런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화장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ppm 100만 분의 1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다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화장품은 규정을 안 지킨 것이죠. 한 10,000배 이상. 이제 그런 화장품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김지은 님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컨택트 렌즈를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되도록 안경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가능하시면 안경을 쓰는 것이 좋겠고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것처럼 안경을 쓴 사람이 안경을 안 쓰신 분에 비해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5배 정도 낮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하실 때 컨택트 렌즈에 이제 미세먼지가 붙을 수도 있고 다른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안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저한테 온 질문이 되겠습니다. 생성과 관련해서 아까 가이드라인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생선은 기본적으로 몸에 굉장히 이로운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임산부일 때는 큰 물고기, 그러니까 고래, 그 다음에 상어, 참치, 요런 거를 좀 피하라는 거가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의 중금속 수은 농도가 태반으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태반을 잘 통과하기 때문에 태아가 더 높다, 산모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나 이런 경우는 그냥 그런 거를 적당히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실히 하자면
임산부일 때 또는 임신을 곧 할 예정이거나 이럴 때는 그 참치, 그다음에 상어, 고래 이 정도의 물고기를 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5년마다 대기오염 기준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셨는데 미국은 이제 기준만 검토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검토를 하지만은 만약에 올해는 미세먼지, 다음에는 SO2, 그 다음에는 NO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대기오염 기준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기오염 기준을 검토를 해서 그 재개정을 하고 있지만은 주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그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재개정,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재개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남노출에 관한 것인데요. 남노출이 이슈화되는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나 그러니까 약간 납이 들어간 페인트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입에 갖다 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대기 중에 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연 휘발유를 쓸 때는 굉장히 대기 중 농도가 높았고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산업 활동을 통해서도 대기 중에 납 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는 입으로 경구로 해서 소화기 흡수가 되는 게 문제가 되고 어른들은 대기 공기를 통한 흡입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조사를 쭉 해보니까 우리나라 대기 농도, 대기 중에 납 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쭉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혈액을 통한 혈액의 납 농도도 거의 이렇게 평행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납은 주로 이제 환경 노출에 있어서 어린이는 경구와 소화기 흡수고 어른들은 물론 이제 어린이도 물론 흡입, 공기를 통한 흡입도 문제가 물론 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오염된 공기를 통한 흡입이 문제가 되고 아주 주된 소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카드뮴 같은 거는 식이, 먹는 거, 담배, 이런 대기보다는 경구로 들어오는 거, 식이라든지 또는 담배 연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조금씩 금속마다 다른데요. 수는 이제 최근에는 생선이죠. 큰 생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경구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금속마다 특성이 다릅니다만은 납은 공기 중 흡입에 의한 노출 경로가 가장 일반적이다. 성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강의 그림에서 어린이와 어른까지는 50까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후부터는 KF80 같은 그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그 일반 마스크보다는 최대한 KF80, 그러니까 KF99나 94나 90까지는 아니더라도 KF80을 착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속 수분 배출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소변을 통한 배출도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중금속이 이제 그 계속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면 들어온 중금속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요. 수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배출을 촉진하는 그런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환경성 중금속 노출인 경우에, 다시 말해서 농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배출이 촉진한다. 이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은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중금속들도 그렇게 배출이 되는데요. 만약에 아주 높다.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소스가 뭐냐, 소스를 찾아서 차단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 거는 이제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좀 배출을 촉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주 높으면 중금속인 경우에는 이제 착화제라 그래가지고 해독제라 그러죠. 해독제. 이제 약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중한 중독 증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 정도에 따른 운동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운동에 따른 권고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 국가기후환경회에서 근거를 설정한 거는 대만 등 9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심한 날 집에 계신다고 했는데, 미세먼지를 이제 운동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피해하고 건강으로 인한 편익을 계산을 해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적정 수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그 환경성 오염 물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철분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칼슘이 부족하다든지 비타민 C가 부족한 경우에 똑같은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에 노출이 됐을 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영양분이 이제 부족하지 않게 이제 먹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제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분이 있느냐는 환경부 자료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라든지 이런 데 있는 자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족하지 않게 일부러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그런 게 부족하지 않게 결국 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이런 것이 사실 부족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것이 중금속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만성 질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고, 아까 운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옥 님이 미세먼지 나쁜 날도 최소한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 들으셨는데 몇 분 정도 몇 차례씩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쁜 날 최소 환기 시간은 최소 그 10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환기가 되려면 30분 이상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그 실내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은 가정 같은 경우도 그 집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청소를 할 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하면은 환기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땀을 많이 흘린다면 땀으로도 중금속 배출이 되나요? 예, 땀으로도 중금속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 하면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혈액 순환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땀을 이제 흘리면서 이제 땀으로도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를 좀 습관화해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되고 또 일반적인 만성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건 건강에 좋은 방법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자주 쓰면 산소 부족이 생길 텐데요. 근데 안 쓰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 피해가 더 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미세먼지 농도는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호흡기계 호흡이 파기가 어렵다든가 두통, 어지러움증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뭐 일률적으로 써라 안 써라가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가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반인이라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일 때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기수은과 무기수은의 유해성의 차이가 있나요? 예, 유해성의 이제 금속은 그 화합물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유기수은과 무기수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수은은 이제 미나마타병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선을 통해서 이제 장내로 흡수돼서 오는 거고, 유기수는 주 증상이 신경계 증상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미나마타병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뇌성마비라고 처음에는 오인을 했었는데요. 그런 정도의 신경 증상, 걷질 못한다든지 몸의 균형을 못 맞춘다든지 그런 신경 증상이 주 증상이고요. 무기수는 이제 손이 떨린다든지 또는 약간 굉장히 예민해지는 중독이 됐을 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증상이 주 증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콩팥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가정용 체온계의 수은양도 깨졌을 때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나요? 수은은 어쨌든 그 양을 깨진 경우에는 이렇게 수은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물처럼 막 흩어지는 게 아니고 표면 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흰색으로 이렇게 뭉치니까요. 구슬처럼 그거를 잘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야외에 내놓으면 그 적은 양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실내에 놔두면 결국은 그게 다 증발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실내에. 그랬을 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체온계를 이제 입으로 체온을 잰 사례들이 그런 경우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아이들이 특히 이렇게 딱 입안에서 깨져가지고 삼킨 경우가 이제 사고로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수은의 종류에 따라 다르듯이 이런 금속 수은은 이렇게 소화기로 흡수가 뭐 거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에 응급실에 와서 이제 체크하고 나중에 이제 대변으로 나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유기수은은 이 소화기 흡수가 잘 되거든요. 유기수은은 생선을 먹어서 된다는 얘기는 소화기로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라서 그 수은에 따라서 독성도 틀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도 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물질도 연구되거나 이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외국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PM10,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건강 영향, 그리고 초미세먼지인 PM2.5,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건강 영향을 보고 있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는 PM1.0의 건강 영향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그 PM1.0에 대한 측정 자료가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미세먼지는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덩어리로서 여러 가지 화합물이 섞여 있는 것인데 그 올해부터 환경부 과제로 미세먼지 구성 성분의 건강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 중에서 엘리멘탈 카본이라든가 오가닉 항본, 그리고 김양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중금속에 대한 건강 영향을 보는 연구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해독 주스, 디톡스 요즘에 이제 TV나 이런 데서 많이 듣는데요. 이게 뾰족한 무슨 주스고 또 디톡스가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음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몸의 흡수를 줄이는 거, 흡수가 부족하면 흡수가 많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비타민 C라든지 철분,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지 않게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배출을 도와주고 또 운동을 같이 하면 더 그렇다. 그러니까 무슨 디톡스라고 해서 이렇게 상품화될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바로 디톡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자꾸 비즈니스화 돼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염이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도 일반인이나 어린이처럼 50 이상일 때 착용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저희가 보여드린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기준은 그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마스크를 어떤 때 착용할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어린이는 평균적인 어린이, 평균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천식이 있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농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염 환자이시라면은 상세한 것은 이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아까 무기수은, 유기수은이 좀 다르다고 했고요. 특히 이제 금속수은이 이렇게 흰색을 띤 액체가 이제 상온에서 액체니까 보통 금속은 다 고체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금속은 이제 고열을 가해야지 증발이 되고 그러는데 수은은 실온에서 그냥 증발이 된다. 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은이 만약에 실내에서 있을 경우라는 게 무슨 체온계나 뭐 혈압계나 뭐나 이제 이렇게 깨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표면 장력이 있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뭐 종이라든지 뭘로 이렇게 싹 담으면 뭐 이렇게 종이에 스며들고 이러는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하면 스며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바깥에 실내가 아닌 바깥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하는 것을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질문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질문들은 나중에 이메일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